예, 또 아이돌 예, 저희 게스트. 예, 최재 씨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자, 리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하철역에 와 있어요. 여기 진짜 지하철역이잖아요. 지하철역이요. 진짜 여기 지하철이고. 출구.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어디냐면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이 장기기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오늘 한번 이 장기기증 본부에 와서 우리가 이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리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도너 패밀리 회장이며 홍보대사로 있는 강호입니다. 아, 예. 저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기획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지하철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슨 건물에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 홍보관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게 하려고 그런 건 지하철에 예.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지나가시다가 다 바로 들어오셔서 설명도 들으시고 아. 저희한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하철에 이렇게 홍보관이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건? 네, 장기기증은 일단은 사후에 할 수 있는 기증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서 할 수 있는 기증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예. 떠나갈 때 예. 할 수 있는 거는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아, 죽고 나면 아, 각막만 기증이 가능해요. 아. 장기는 완전히 사망 후에는 기증할 수가 없고요. 아. 우리가 뭐 뇌출혈이나 예. 뇌진탕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가 됐을 때만 그때만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본부로 예. 홍보관이나 본부로 버킷리스트처럼 본인이 꼭 해야 할 일로 아. 정하셨다가 서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죽거나 뇌사 상태가 됐을 때 하겠다라는 내 약속에 불과한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내 의지만으로 내 의사만으로 기증을 할 수가 없냐 라는 사실에 되려 허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언보다도 더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중에 그런 상황일 때 나는 그런 뜻이 있다 라고 밝히는 게 서약인 거고요. 사후나 내사 상태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동의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그 가족의 한계는 어디가 뭐 직계인가요? 직계가 제일 첫 번째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없을 때는 자녀가 없을 때는 형제, 형제가 없을 때는 사촌까지.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하면은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쵸.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실제 장기 기증은 희박한 경우죠. 내가 뇌출혈이나 뇌진탕 등으로 뇌가 완전히 손상이 되고 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식물인간. 네. 의식 없는 거, 혼수 상태, 코마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식물인간 상태도 의식이 없고 뇌사 상태도 의식이 없어요. 달라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말을 못하고 의식만 없을 뿐이지 식물인간 상태는 본인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고요. 뇌사는 대뇌 포함해서 뇌간까지 손상이 돼서 본인의 자발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산소 공급기를 산소 통해서 네. 공급하더라도 최대 2주 안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뇌사인 거고, 그래서 뇌사 상태일 때만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내 가족이 동의해줘야 실질적으로 기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도너 패밀리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너 패밀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회장님이 좀 맞아요. 우리 국내에 뇌사 장기 기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증자들한테 치료나 위로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너, 그러니까 기증자들 가족이다. 도너 패밀리를 구성을 하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이제 심리치료하고 이 그 서로 간의 모임을 통해서
셀프 힐링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 기증자 예우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 예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옛날에 인식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뭐 서울역 화장실에 가면은 장기 뭐 콩밥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에는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과거에는 네. 신장이 망가진 이식 대기 환자에게 본인의 신장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수성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 순수성을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증을 하려면 내가 조건 없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준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화 아저씨나 공모자들. 공모자들. 그 공모자들. 그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공모자들 같은 경우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장기를 적출을 해요. 목욕탕에 비닐을 깔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 조금만 나도 꼬매려고 하면 병원 갔을 때 어떻게 해? 2차 간염 때문에 소독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하물며 손의 상처도 그렇게 2차 간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몸에 이식될 장기를 배에 목욕탕에서 비닐을 깔고 적출을 했다. 일단 그거부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을 받을 사람이 나하고 그 사람이 매칭이 될 거를 미리 검사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요? 너무 이제 작가가 너무 모티브를 너무 많이 갔네. 모티브를 흘러가는 얘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상상의 나래를 너무 완벽하게 펼쳐놓은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은 이 받으신 분하고의 이 주는 분들하고 서로가 연락이 되나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증을 하신 기증자 유가족분들하고 장기를 기증을 받는 받는 이식분, 예. 이식인분하고 서로 이식인하고 연락을 할 수가 지금 법적으로 그게 돼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법 장기 이식법 31조에 보면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상이 내가 줬으니까 네. 너는 당연히 평생 나한테 은인이라 네, 생각하고 그렇죠. 너는 네.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불미- 각각 의뢰 관계는 쉽게 말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소식 왕래나 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게요. 김상진 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약을 하신 분이 실제 기증하셨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날 받았으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요. 기증 건수가 많지 않았을 때니까 저분이 나에게 기증을 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제 몇 분이 저 어머님께 연락을 했고 그걸 이제 본부에서 이거를 공익 광고로 제작을 해서 이 미담을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알리자 라고 해서 공익 광고로도 제작이 됐고 실제 저 어머님하고 이식인 분들하고는 가족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까 이게 여기를 걸어오면서 네. 들은 얘기인데 진짜 신기한 게 영화에서도 좀 나왔던 건데 심장을 이식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그 사람 원래 이 심장 강기 심장의 주인이 그거를 뭐 가끔 느낀다고 진짜 무슨 게 있어요?